이런 거는 제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면은 글쓰기 지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38제는 입문 단계에서는 실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빽빽해요. 이 책의 장점은 놓치는 패턴이 없다 이런 건데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생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차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이팅을 할 때 5단락처럼 구조를 딱 잡고 이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면 나중에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학원들에서는 지금 구조를 딱 잡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게 왜 나쁘고 어떤 게 바꿔야 되고 뭘 엎어야 되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자, 요거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글이 다 그 틀을 사용했을 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글의 중간 본론에 첫째, 둘째, 마지막 이유 이렇게 제시하는 게 적합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 취미를 물어봤는데 서론을 쓰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결론을 쓴다니까요. 취미를 물어봤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주제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게 문제라 이거예요. 이 틀 자체, 뭐 문단을 바꾸는 거는 논점 덩어리마다 문단 바꾸는 건 좋아요. 그리고 다선 문단 자체로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글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효과적인 전달 방식이 아닌 경우조차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투어구 있잖아요. 상투어구. 클리셰이라고 하는데 이 틀로 주입을 받은 친구들은 그 글을 보면은 클리셰이가 반이에요. 알짜배기 내용이 클리셰이, 상투어구보다 적어요. 이런 글은 좋은 평가를 나중에 가서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좀 연장해서 말씀드리면은 구조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하고 구조가 맞으면 글이 조화롭고 좋습니다. 즉 문단이라는 건 생각의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덩어리가 필요할 때 잘라서 써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생각의 덩어리가 하나인데 여러 개를 인위적으로 자른다는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하게 돼서 잘못 습관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읽다 보면 어색한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글쓰기는 그렇습니다. 글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라이팅 학원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냐? 저는 학습자가 있는 단계를 학습자의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 이렇게 네. 보거든요. 글쓰기가 뭐 종류 다양하죠. 네. 다양한데 뭐 말 그대로 일기쓰기 이게 안 됐는데 자신의 논리적인 생각을 주장을 논설문으로 쓰는 거 같은 거를 중점 콘텐츠로 담은 그 학습을 시킨다. 이거는 단계에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현황에 맞는 그리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학원을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팅 지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똑같은 영어 실력을 갖췄다고 해도 이제 레벨 테스트 같은 거 보면 점수가 비슷하다고 해도 이 쓰기 실력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은 걔한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할 수가 있냐 하는 곳은 상당히 좋은 곳이고, 그냥 획일 단편적으로 많은 곳에서는 영어 실력도 차이 나는데 똑같이 획일하게 겉으로 보여지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3문단 또는 5문단짜리 글을 쓰라고 하고 쓸 때마다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경우가 좀 많은데 장단점을 쓰라고 하는데 first 장점 쓰고 second은 단점을 써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같은 맥락의 장점 쓸 때는 말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처음에는 아이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지금 두 번째 문단에는 first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기를 해보면 몰라요, 이유를. 그냥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글쓰기 지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라이팅 학원 고를 때 첨삭을 열심히 하냐, 이게 아주 큰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첨삭을 아이가 선생님이 첨삭한 거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이가 학원에서 뭔가를 글을 쓴 거를 가져왔는데 거기 선생님이 열심히 코멘트를 달고
거기다가 아이가 다시 쓰기까지 한 거를 딱 한 세트로 보여준다. 아, 그러면은 여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닉네임 13AZ 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자제분이 5살부터 간단한 영어책, 그림책을 읽으셨대요. 집에서 원서만 읽으셨는데 여태까지 뭐 읽은 책 중에 좀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퍼시 잭슨이나 해리포터나 윈피키드 이런 것들이 있다. 지금 현재 학년이 초1이에요. 이런 상황이신데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이 단어가 어려운 게 많다. 어머니께서 보실 때에도. 그런데 아이가 단어의 의미를 뭐 아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뉘앙스 정도를 파악하고 있더라. 어머님께서는 사전을 좀 찾아봐서 이 단어의 뜻을 좀 확인하라고 하시는데 아이는 그거를 좀 약간은 꺼려하고 그냥 몰입해서 책만 읽고 있다. 이런 경우에 그냥 둬도 어휘가 습득이 될까요? 라고 불안해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부모님하고 아이가 영어를 접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머님이나 부모님 시각에서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이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한글책을 읽는 것처럼 쭉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기다가 단어를 찾아라. 그럼 이거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해리포터를 읽고 있다. AR 4점대, 5점대를 읽는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마 책도 좀 빨리 읽을 거예요. 그러면 대충 읽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글자를 쫙 해서 예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예상이랑 맞으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예상이 바로 돼 있어요. 그 예상이 굉장히 빨라요. 이거를 어렸을 때 배우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라서 지금은 이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아이가 재밌다고 하면 그거를 쭉 읽히는 게 좋습니다. 저는 너무 좋고 이것들 너무 또 이걸 하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아이가 그냥 쭉 가도록 내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드릴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집 언니인데 해리포터 1을 주고 갔다고 했잖아요. 와, 이거를 읽고 나서 해리포터에 빠졌다. 야, 역시 이런 환경이 중요하구나. 책으로 둘러싸이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옆에 있으면 이런 것도 생기는구나 해서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이 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링크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앤설리 님께서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아이는 지금 예비 중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 중학생이 되는 거고 영어권에 살다 왔고 지금은 렉사일즈로 치면은 1200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1200대면은 고등학교,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11학년 그 정도 될 거로 보입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3,800제 같은 책 보고 이제 문법을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아이도 책을 한번 봤더니 부가 의문문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냐 뭐지? 그래서 이게 겁을 먹고 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즉 비슷한 상황에 리터니 학생들은 이 문법 이 내신 이거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하고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제 아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문법은 한 권을 한 10번 정도 보는 걸 시킬 건데 진도를 아주 천천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책을 보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뭐 저희가 항상 말하는 폼사랑 문장성분 그거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문법책이 완전 다른 식으로 인지가 될 거예요. 네. 예. 그게 안 되면은 이거 뭐 안개 속이고 문법 책에 있는 설명은 무시하고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 언어적 감각으로 그냥 문제는 계속 풀 거예요. 네. 문법 책이 아니라 그냥 리딩 책 푸는 식으로 문법 책을 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품사 문장 성분을 해주겠다. 예. 그리고 문법은 아주 천천히 나가고 뭐 1년 동안에 한 10번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하겠다. 3팔째는 입문 단계에서는 실은 권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 너무 빽빽해요. 이 책의 장점은 놓치는 패턴이 없다 이런 건데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그 받아들이는 상태를 염두에 두는 부분이 좀 약해요. 이 사람들이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어떤 콘텐츠를 접할 때 일정 이상의 복잡성을 지니거나 이 개수가 너무 많으면은 되게 분산이 되고 이게 못 따라가요. 그거를 고려를 별로 안 한 책이에요. 장점은 물론 있죠. 놓치는 게 없다. 근데 입문 단계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387로 보실 필요는 없고 좀 더 얇은 거. 예. 얇은 거고 좀 이제 덜 빽빽한 거. 그런 거 보시는 게 좋다. 어떤 게 좋을까요? 즉 뭐 주로 말하는 게 그래머 인사이드나 뭐 이런 거. 그러면 인사이드 몇 권? 2권 정도. 네. 예. 한 권 정도 보면 네. 좋겠다. 왜 그 지금 중1인데 그래머 인사이드 왜 2권을 보라고 하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래머 인사이드뿐만 아니라 1학년 중일 타겟팅의 문법책을 보면은 아이들이 어학력이 기반이 돼 있는 애들은 그냥 이론 하나도 안 읽어보고 문제만 다 풀으면은 90% 이상 맞춰요. 맞아요. 문법 이론은 안 쓰고 맞출 수 있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문법을 받아들이는지 그게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머 인사이드 2권 정도 쓰시는 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익숙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문장이 있으면 이걸 분석하는 습관이 안 들고 거부감이 있어요. 제가 이걸 읽어보면. 근데 이제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라는 거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줍니다. 문장이 있으면 그걸 잘라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단어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문장을 분석하는데 익숙해지고 거기 거부감이 좀 적어지고 그게 이 문법을 접근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드려요. 그리고 수능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모의고사랑 수능 문제 풀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풀었는데 뭐 거의 다 맞는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구문이라든가 문제풀이 스킬이라든가 이거를 굳이 아이한테 주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네네. 뭐 상당수의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그냥 보면은 처음 봤는데 1등급이네 이런 애들 꽤 있고 지금 렉사일 1200이면은 고1 모의고사는 그냥 모의고사 1등급이 나올 거예요. 네. 고2 후반? 고3 거는 잘 모르겠는데 고1, 고2 거는 괜찮을 겁니다. 네네. 닉네임 태양님께서 주신 사연인데요. 아이가 스펠링을 못 쓰신다. 아직까지 강요하지 않고 필요하면 하겠지 하고 있는데 읽고 말하고 듣고 편하게는 하는데 쓸 때 스펠링은 보고 적어야 하니까 이거를 외워야 하나 혹은 어떤 도움을 줘야 할까 고민이 되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펠링 문제는 뭐 저희가 전에 다룬 적도 있는데 이번에 약간 다른 건 뭐냐면은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이에요. 그럼 이제 정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가 되시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이랬어요. 제가 딱 이런 케이스거든요. 이거 걱정을 안 하셔도 일단 됩니다. 그냥 두셔도 돼요. 지금까지 두신 것처럼 두셔도 돼요. 중학교 가서 시험 보기 시작하면은 학교 수업 뭐 무시하지 않고 학교 수업을 실제로 듣고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하면 스스로 준비한다고 하면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럼 만약에 이 아이가 조금 더 이런 방법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은 글쓰기 지도를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글쓰기 지도할 때 자기가 의사소통을 하길 때 불편하기 시작하거나 선생님이 읽어봤는데 모두 알아보게끔 쓰는 정도면은 그때부터는 지도를 하겠죠. 첨삭 지도를 통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같이 얘기를 해서 이거는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게 뭐니? 그러면 그때는 아이 입장에서는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까지 자꾸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스펠링을 어느 정도 못 쓰는지를 제가 아이가 아리를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으나 많이 틀리는 경우나 적게 틀리는 경우나 전부 다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지니먼스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6살 때부터 집에서 학습을 해오셨대요. 초5에 올라가는 자제분을 두셨다 하고요.
지방의 비학군지에서 계시다고 합니다. 고민이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계속 단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교재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불안하신 건 뭐냐면은 어머님께서 영어를 그렇게 막 능숙하게 하시지는 못하는데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괜찮은 건가? 이런 이제 불안감이 드신대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해서 이대로 쭉 문제집만 풀게 하고 원서랑 화상 영어만 해도 될런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감이 적어지셔야 돼요. 이 불안감은 아이한테 이전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불안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뭐 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드러나기 때문에 교육 방법에 대한 이런 불안정이 어머님 마음속에 있으면 아이한테 이전이 될 겁니다. 그것을 버리시고요. 지금까지 너무나 잘 된 거라고 봅니다. 실력도 훌륭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을 바라보고 있겠죠. 이거는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어느 정도 마음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봤던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아니면 뭐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왔을 때 최상위권을 나중에 찍은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를 보면 원서 읽는 양이 훨씬 많았어요. 또래 있는 아이들보다 원서 읽는 양이 많았고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책을 너무 좋아해서 책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거가 가장 큰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이를 최상위권으로 올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시면 약간은 좀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문제집, 문법, 어휘 이렇게 학습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난이도를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면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가서 최상위권을 찍는 아이들의 그 학습 방법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은 불안해하시는 게 아이가 지금 부모님보다 영어 실력이 좋으니까 이 도움 주기가 예전에는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도움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단계에서 아이가 그런 도움이 필요할까? 지금 단계는 오히려 아이가 집중을 해서 어딘가 푹 빠져들 수 있는 책, 시리즈 해리포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 가지 경험한 다음에 한 시리즈에 빠지게 되면 그 시리즈 다 읽는데 몇천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 한 시리즈에 집중해서 읽고 나면 실력이 그만큼 향상되고 많은 경우에는 이거 여러 번 읽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그러면 지금 도와주실 거는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서점에 가서 같이 본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중고 책이 괜찮다고 하시면 그냥 다 사면 돼요. 가능하면. 그래서 다 꽂아놓고 아이가 빼서 슬쩍 보고 다시 꽂아놓고 재미없으면 다시 꽂아놓으면 되잖아요. 그거 안 읽으면 어때요? 그 중에서 찾을 겁니다.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거를 격려해 주시면 돼요. 책의 내용을 좀 같이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어떤 게 좋은지 아이가 좀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으면 그런 대화를 나누시면은 좋을 거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아이한테 이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아이는 이게 괜찮은 거구나 하고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많은 아이들이 영어를 상당히 잘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신 부모님들이 많이 고생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경우는 올바르게 지금 교육이 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꾸준히 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사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저희 자녀 또는 친척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한 이야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